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얼음축제가 변경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안동의 대표 겨울축제인 암산 얼음축제도 결국 취소됐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 사례를 짚어보고 경북도의 대책과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의 대표 겨울축제인 암산 얼음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안동시가 이제 준비를 했었죠. 1월 20일부터 이제 그 개막 예정이었던데요. 네. 암산 얼음 축제입니다. 안동시가 사실 밀고 있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데 실제로 이제 그 얼음 빙판 위에서 이제 뭐 수천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얼음 두께가 안정상 두께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각이 얼어야 되거든요. 네. 보통 한 25cm 내지 30cm 정도 두께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뭐 축제장에서 한 3cm 내지 5cm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뭐 결국에 이제 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동 암산 얼음 축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0여 명 정도 다녀가거든요. 영남 지역이 대표적인 어떤 겨울 축제장으로서 이제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안동시 같은 경우는 뭐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쩔 수 없이 안전 문제로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암산 얼음 축제 같은 지난 10년 전부터 이제 개최해 왔는데 물론 코로나19 사태 때도 중단을 됐었고, 그랬는데 이상 기후로 인해가지고 취소된 사례가 좀 있어요. 사실 개최하기는 한 3회 정도밖에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 이게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축제를 계속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도 있고, 안동시의 어떤 뭐 축제 관계자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축제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안동뿐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얼음이나 겨울과 관련된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상고온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겨울 축제를 준비했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다시 이제 취소되는 연기를 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휴전선과 맞붙어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인데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제 인제군 소양로 상류 쪽에서 여러 이제 해마다 이제 병어 축제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소양강이 얼음을 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취소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1998년부터 해오는 역사도 오래돼 있고 뭐 해마다 수도권의 접근성이 높다 보니 여러 이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갔는데 역시 암산 얼음 축제처럼 취소를 했고요. 강원도 홍천에서 하던 이제 홍천강 꽁꽁축제라는 겨울축제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얼음 위에서 하는 뭐 낚시라든지 하는데 여기도 이제 그 강이 얼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 축제를 취소를 할 상황이었는데 취소는 못 하고 이제 그 강 위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부표를 띄어가서 그 위에서 이제 겨울 낚시를 즐기는 쪽으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겨울 축제라는 것은 뭐 밖에서 하는 겨울 놀이 축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강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몇 군데에서 굉장히 인기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 유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익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 암산 얼음축제가 10년간 3회 정도밖에 개최를 하지 예. 못했다고 했는데 네. 앞선 사례를 듣고 보니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이번 겨울에 평균 기온은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역대의 가장 어떤 높은 고온을 유지했던 그런 어떤 겨울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안동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또 이례적으로 겨울비가 또 많이 내렸어요. 또 뭐 기온도 높았고. 실제로 이제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제 안동 지역 강수량, 지난달에 안동 지역 강수량이 보면 76mm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2022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한 20배 정도 늘어났어요. 겨울철에 비가 많이 왔고 또 기온 같은 경우도 평균 그동안 영하 2.9도 정도를 유지했는데 원래는 영상 0.9도였다는 거죠.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영상이었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네. 얼음이 얼수
얼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려했던 뭐 전해드렸던 바처럼 이제 암산 얼음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개최하려면 25년에서 30년 정도 얼음 두께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거는 뭐 이상 기온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고, 앞서 언급됐듯이 이제 정말 그 앞으로 얼음 축제가 축제 자체가 뭐 불가능한 지경까지 오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 사실 뭐 지난해 전국 평균 기온이 13.7도였습니다. 이는 각종 기상 기록을 관측한 이제 7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어떤 그런 그 기온으로 연평균 기온으로 집계됐거든요. 그러니까 51년 동안 지난해가 가장 높은 어떤 기온을 유지했다, 더운 해였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12월 8일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 한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봄철 기온을 유지한 어떤 기온도 있었고, 또 뭐 기온 차가 그 18도, 20도씩 일교차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가을에는 뭐 이제 그 단풍도 제대로 안 들었거든요. 사실 뭐 입동이 지나고 뭐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잎이 그대로 뭐 은행 잎이라든지 물들지 않고, 단풍은 물들지 않고 그냥 뭐 푸르게 초록색을 유지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온이 높아지고 이성 기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겨울 축제라든지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단풍 얘기 해주셨는데 네. 벚꽃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각 지자체들이 벚꽃 때문에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온이 높다 보니까 보통 이제 4월 정도에 이렇게 벚꽃이 개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개화 시기가 일찍 빨라지면서 벚꽃 축제를 개최했던 여러 지자체들이 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성군 같은 경우는 산수유 이제 그 꽃마이 축제를 하잖아요. 산수유 마을에서.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예정됐던 어떤 축제 시기보다 일주일 정도 당겨서 개최를 했어요. 꽃망울이 일찍 이제 막 9일 정도 일찍 펴버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당겨서 진행을 했고, 경주시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벚꽃 축제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축제 날짜를 특정 짓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 때 이제 계속 해오던 어떤 뭐 연예인이나 가수 초청 이런 부분들 완전히 이제 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2, 3개월 전에 이미 아마 예약을 하고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축제 날짜를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취소를 했고, 사실 이제 축제 담당자들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기상청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개화 시기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불광청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벚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벚꽃 주변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명을 싼다든지 여러 가지 벚꽃을 비추는 조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명들을 사실 끄고 이제 축제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밤에 조명을 켜게 되면 뭐 또 이제 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꽃이 이제 좀 늦게 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고집지를 썼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예. 네, 지자체들 어려움이 네, 이만저만이 그렇습니다. 아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번 겨울이 이상 고온 현상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지난해 이제 기온을 이제 살펴봤을 때 산업화 이전 수준 1850년도, 1900년대 대비해서 한 1.5도 정도 이제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살펴봤을 때도 평균 하여튼 1.57 정도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지난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는 뭐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가 되는 것은 사실 3년 만에 엘니뇨 현상이 찾아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뭐 아시다시피 엘니뇨 같은 경우는 해수면 온도가 사실 0.5도 이상 유지하는 게 이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떤 상을 보는데, 여름철에는 폭염, 뭐 겨울철에는 이상 고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엘니뇨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하고 2020년에 이제 이런 어떤 엘니뇨 현상이 이제 나타났었는데, 그때도 강원도 인제 등의 얼음 축제들이 다 이제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산업화 이전에 이제 그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1.29도, 1.27도 높게 나타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같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엘니뇨 현상과 겹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세계 기상기구 같은 경우는 산업화 이후 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세계 지구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이제 상승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100년 만에.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하는 한 1도 정도 상승한 게 뭔 큰 대수냐고 하는데, 실제로 지구가 이제 한 10,000년 정도에 한 4도 정도 올랐다 그래요. 네. 근데 10,000년 정도 지났는데 4도가 올랐는데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기온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업화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인구도 늘고 뭐 세계 탄소 배출량도 늘면서 이제 그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정말 뜨겁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문제는 우리 북부권만 하더라도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로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피해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제 피해 통계를 이제 보잖아요. 그럼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면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네. 경북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런 2013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자연재해를 이제 분석해가 평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지역 같은 한 51명이 이제 그 사망하거나 실종했거든요. 네. 근데 전국 전체 사망 실종자 한 302명에 비하면 한 17% 정도가 이제 경북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는 이제 사실 우리 인구비로 따지면 한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망자나 실종자 한 48명보다도 많은 어떤 수치고, 재산 피해도 그만큼 또 많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7,138억 정도가 이제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뭐 전국에서 가장 큰 어떤 피해를 가져왔고, 또 행안부 발표에서 가장 최근 지역인 2022년에만 봐도 경북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이제 한 15명 정도 됐고, 물적 피해는 한 267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전국 1위로 이제 1위 평가를 받으니까 심각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이제 뭐 이처럼 이제 큰 피해를 나는 것은 태풍이라든지 지진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어떤 상황이고, 이제는 이게 이제 뭐 당연시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실제 과할 정도로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흰남노 태풍 피해로 이제 번원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체적으로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완벽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경북도의 탄소 중립 정책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시기를 이제 위기를 이제 좀 이렇게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미 아마 경북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6개 정도의 또 정부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고, 또 지난해 탄소 중립 정책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4개 분야, 4개의 어떤 핵심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 탄소 중립 대응이라든지 기후 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도민 탄소 중립 참여, 이런 4개 핵심 과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첫째 일단은 탄소 중립 이제 대응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북도 가지고 녹색 산업 육성 계획이라든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또 마련해 놓고 있고, 2050년 경북도 탄소 중립이라는 녹색 성장 위원회와 경북도 탄소 중립 추진단을 운영해 가지고 탄소 중립 대응에 역량도 강화시킬 예정이고, 두 번째 과제로 이제 기후 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교육센터라든지 광역 환경교육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산업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 탄소 중립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군별로 온실가스 진단이라든지 컨설턴트를 양성해가지고 도민들이 이제 탄소 중립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도시 지정에 경북도에서는 5개가 이제 선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최종 후보자가 이제 내년 9월 때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는데, 그래 되면 이런 시군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탄소 중립 모범 어떤 단체로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기후 대책 네. 정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후 유권자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후 유권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 유권자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그 22대 총선을 앞두고 좀 이게 나타난 새로운 어떤 키워드예요. 네. 그래서 기후 유권자라고 좀 단순하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기후 위기 용어라든지 또는 뭐 이 표현 이런 것들 많이 또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후와 관련해서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뭐 민감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데, 네. 대표적인 어떤 기후 관련된 단체로 보면 기후 정치 바람이라고 있어요. 예, 기후 정치 바람이 있는데, 이 기후 정치 바람이 최근에 전국 17개 시도 국민 한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사실 기후 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용어를 안다든지 기후 변화에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 기후 공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하는 어떤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밝혀냈고,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쩌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밝힌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 보면은 뭐 기후 유권자가 한 33.5%로 분석돼 있어요. 이게 최소 기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어떤 유권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는 한 29%,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들이 이제 뽑은 기후 선거구, 그러니까 기후에 민감한 유권자들이 많은 어떤 선거구, 이번에 이슈가 되는 어떤 선거구는 경북에서는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외되어 있고요. 네. 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이 전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온실 감수 감초에 탄소 정책에 조금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지난 21일 날 보면 기후 정치 바람이 또 이제 국회 회의실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수립해라, 만들어라 라고 촉구하는 그런 정책 토론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어떤 총선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굉장히 클 것이다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22대 총선이 시작되는 이제 올해부터 4년 동안에 지난 앞으로의 4년 기간이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상당한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유권자의 활동들도 이번 총선 앞두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뭐 지역에서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받는 어떤 축제 개최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 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외에서 하는 축제가 좀 이렇게 드문데도 뭐 이제 강위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기후나 온도에 영향받지 않는 겨울 축제를 좀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